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그 육식갑자 배우기, 육식갑자 그 외우기라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육식갑자를 근간으로 한 그 명리학이 워낙에 그 동양의 그 심오한 철학이다 보니까 그 거두절미하고 육식갑자만 설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설명하기를 그 명리학을 그 근간으로 하는 그 이론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육식갑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초보자들이 육갑을 배우러 들어왔다가 이 내용을 듣고 과연 배울 마음이 생길까, 너무 어렵고 난해하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설명을 하면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쉽지 않을까, 설명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육갑을 외우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그 배우고 연구하는 단계를 그 학문의 단계, 지식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갑은 5,000년 이상 우리 민족들이 사용해 왔던 그 일반화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지식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그 보편화된 상식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추어서 저도 육갑은 육갑만 놓고 이야기할 때는 상식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육갑은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역술로 사용이 됐고, 또 태양과 달, 지구, 목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그 천문 현상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해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그 진실에 가까운 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육식갑자라는 게 뭐냐? 천간 쥐지를 합쳐서 60개를 만든 것이 육식갑자인데, 이 천간이라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수를 하늘의 수로 보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의 이 12가지 12지지를 땅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는 그 간쥐라는 그 말은 그 어떤 경우에 그 간쥐 납니다. 간쥐 나네. 아마 간쥐가 안 나오네 하는 이런 그 말을 가끔 우리가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요. 근데 이 말의 근원이 바로 그 간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육갑을 우리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육갑을 알면, 육갑을 외우면 우선 지난해는 무슨 띠였는지,
올해는 무슨 띠인지, 내년은 무슨 띠인지, 10년 후, 20년은 무슨 띠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책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무오사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첫째 그 나오는 것이 전부 그 육갑을 그 사용을 해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 용띠해에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하면 병자년 쥐띠에 그 호랑개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오사화 하면 무오년 말띠해에 당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사화가 일어났다. 그 기록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육각을 외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60회 만 60회 생일을 맞이하면 그것을 이제 회갑이라고 하는데, 돌아올 그 회자를 써서 자기가 태어난 해가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이라고 합니다. 이게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조합을 해서 60개 60갑자를 만들면은 같은 띠는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자기가 태어난 해, 예를 들어서 갑자년 하면 갑자년은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회갑이 뭔지 자연스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갑자가 만들어진 연대는 언제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에서 그 고대 은나라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후대의 그 학자들이 은나라는 하나의 그 설화로서 존재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지 실존하는 나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나라에 대한 어떤 그 문헌이나 뭐 발굴될 유물이나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데, 100년 전에 우연히 그 갑골문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그 출토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몇만 점에 달하는 아주 그 정확한 갑골문이 출토가 됐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갑골문에 육갑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단계로 더 이상 그 60갑자에 대한 그 설명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대 은나라 때 나온 것을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최초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그 저명한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은나라는 동이족의 한 지파가 세운 나라다. 그리고 동이족의 지파이면서 상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이족이 누굽니까? 활 잘 쏘는 우리의 먼 조상이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문의 원형이 갑골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문도 당연히 그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의 저명한 금석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동이족이 만들었고 그것을 중국인들이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로 요즘 뭐 인터넷에서 그 자료 찾아보기 쉬우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정착시킨 그 세력은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동양의 문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영상으로 육식갑자가 어떻게 천간과 지지가 조합이 돼서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간 십이지, 즉 간지가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육식갑자로 구성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이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하늘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10개.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가지를 땅의 수로 보고 있는데 12개의 짐승을 의미합니다. 좌는 쥐, 축은 소, 이는 범, 묘는 토끼, 쥐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쉬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먼저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간을 60개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자, 이렇게 해서 천간을 60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지를 천간에다가 조합을 시켜야 합니다. 10개를 천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조합을 했습니다. 자,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어신미 임신계유, 이렇게 조합이 됐습니다. 네, 유에서 끝났으니까 요번에는 술소부터 시작해서 갑술, 을에 이렇게 조합을 하고, 해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좌로 와서 요렇게 조합을 하겠습니다. 자, 미로 끝났으니까 요번에는 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갑신을류 병술종해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자, 해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좌로 와서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자, 4에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갑오 을미병신종이 무술기에, 자, 해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좌로 와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렇게 조합을 하고, 묘에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진에서 갑신을사 병어정미 무신기유 경술신해. 자, 해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좌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임자개축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자, 축에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조합을 하면 갑인을며 병진정사 무기미 경신신유 임술계 이렇게 해서 천간과 쥐지를 60개를 조합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갑에서 외워서 개에서 끝납니다. 이게 단락을 끊어줘야 돼요. 갑자월축 병인정면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이렇게 외운 다음에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 갑수로의 병저장축 무인기며 경진신사 이목개미 또 이렇게 외우고 단락을 끊고 이렇게 계속 갑에서 시작해서 개에서 끝나면 외우다가 중간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갑에서 시작해서 개에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 갑이 무엇이더라 생각을 하면 바로 기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공부 한참 하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30분이면 다 외울 수 있고 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거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또 기억력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것을 외우면 잊어버렸던 기억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우다가 모르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다 보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길게 외우려고 하면 60개를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쭉 연결을 해서 외우면 그 단락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60갑자를 다 외웠으면 이번에는 나이를 그 역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해가 계사년이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그 해는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육갑은 몰라도 내가 계사생인데 계사년이 어디 들어있지 찾아보니까 계사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계사생은
뱀띠로서 내 나이가 68세다. 그러면 나하고 띠동갑으로 위로는 몇 살, 아래로는 몇 살일까 할 때, 자, 12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를 찾아 올라가면 신사생이 나하고 띠동갑이면서 12살이 많은 80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사생으로서 띠동갑으로 12살 나이가 많은 사람은 95세로서 기사생이 되겠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띠동갑은 56세로서 56세로서 을사생, 그 다음에 을사생의 띠동갑으로서 나이가 12살이 적은 사람은 정사생, 이렇게 나이를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한 살이 많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고 내려갈수록 나이가 적고, 이것이 또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하나의 원으로 회전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100년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각 안에서 아래 위로 나이를 거의 대부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사생 뱀띠보다 한 살이 많다면 임진생 용띠네. 계사생보다 한 살 어리면 갑오년 말띠네.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4살이 많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기축년 소띠네. 이렇게 나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육갑을 상식적으로만 사용을 해왔지, 뭐 명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지만 신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배우실 분들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려면은 이 천간에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붙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또 이 역산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갑은 4, 을은 5, 병은 6,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더 안 하고 간결하게 하는 이유는 설명에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